그래서 리버 상황 보려고 콜을 했고, 리버에는 에이스가 떨어집니다. 히어로는 에이스 쿼즈를 들고 있죠.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데이 11 해가 번쩍번쩍 떠있을 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었는데 손톱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인생 첫 번째로 돈 주고 손톱깎이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네일샵 지나가다가 몇 번 봤었는데 손톱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깜빡하고 손톱깎이도 안 가져왔거든요. 여기고요. 과연 어떨지 가게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정리는 끝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전문 도구로 제 손톱을 정리해준 적은 살면서 처음이라서 이 정도로 깨끗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정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발톱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다 끝난 것 같고요. 계산하도록 할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 합쳐서 거의 2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이거보단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2만원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풍경, 또 그 장소, 또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잠에서 깨어난 지 거의 24시간이 지난 상태라서 좀 정신이 몽롱하거든요. 분명 몸은 피곤한데 뭔가 바로 잠들 것 같지는 않은 기분이고, 그리고 분명 뭔가 허기는 진 것 같은데 뭔가 땡기는 건 없는, 뭘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싶은 기분도 딱히 아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깨어있으면 좀 이래저래 이상해지죠? 식량이 오늘은 깨어있습니다. 오랜만에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도 못하고 굉장히 실수가 많았어요. 당장 트리플람 레인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틀렸었고요. 플레이하지 않아야 할 핸드, 플레이하지 않아야 하는 스팟, 그런 미스 스팟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뭐 그런 핸드들로 이기거나 그런 일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 쓰지 말아야 할 핸드, 하지 말아야 할 스팟 진행해놓고 그런 스팟을 운으로 이기길 바라는 거는 이제 좀 양심 없죠. 아무튼 오늘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스팟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기록을 잘 못하기도 했고요. 약간 멍한 기분에서 핸드가 끝나면 그냥 끝난 대로 넘어갔다가 맞다 그때 그 스팟 있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해내려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나마 몇 개 정도는 적었습니다만, 근데 평소와 다르게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적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KFC 가서 치킨버거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랑 파파이스는 가봤는데 KFC는 안 가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오늘 이 길거리 음식 도전해볼까요? 뭔가 야시장 느낌으로 매일 밤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핸드 하나 이야기하면서 왔어도 될 법한 거리긴 한데 역시 좀 멍하니 오면서 이제 떠들다 보니까 사실 KFC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뭔가 징거버거인데 왜 BBQ 소스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버거 하나랑 치킨 한 조각 정도 사가지고 숙소 돌아가면서 핸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KFC 오늘 저녁 메뉴 징거버거고요. 그 다음에 치킨 한 조각, 뒤에는 치킨 찍어 먹는 소스 같고요. 얘는 밥입니다. 콜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니까지. 빠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 먹고 오겠습니다. 데이 11 공부할 만한 스팟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스팟이다 보니까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플레이했던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히어로 버튼에서 에이스 잭 옵스 딜링 받고요. 리퍼 상대로 4BB로 아이소 하는데 4웨이가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가장 인포지션이라는 거겠죠. 에이스 7-3 투톤 보드였을 거예요. 멀티웨이지만 가장 인포지션에 있고 당장 좀 랜덤한 원페어 카드한테 프로텍션 하고 싶습니다. 너무 프리로 턴을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절반 정도 사이즈로 베팅을 했을 거예요. 8BB에서 9BB 정도 베팅했던 것 같네요. 블라인드에서 콜했던 사람들 전부 다 폴드하고 앞쪽에서 림프했던 사람이 콜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약한 에이스거나 수디 커넥터 이런 핸드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패시브한 사람의 경우는 브로드웨이 플러시드로 이런 핸드들도 있겠죠. 대부분 오픈으로 진행하지만 림프 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핸드들은 전부 다 림프 콜이죠. 퀸잭 클로버, 잭텐 클로버 이런 핸드들이죠. 턴에는 5가 떨어지고요. 상대방이 체크했을 때 더블 배럴 결정하게 됩니다. 기록이 정확치 않아서 기억을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75% 사이즈 썼을 거고요. 상대방이 한 번 더 콜하게 됩니다. 가끔씩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이런 핸드들이 림프 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키커로도 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만 한두 번 그런 스팟 맞이했다고 해서 이런 스팟에서 무조건 나보다 더 좋은 키커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좋은 생각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리버에는 에이스가 또 하나 떨어지고요. 에이스가 클럽이었습니다.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에이스 클럽이 있었던, 즉 에이스 맞고 플러시 드로우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레인지가
정말 센 클럽 드로우 혹은 에이스-X인데 더 나쁜 키커를 가진 핸드들 거의 이 정도로 좁혀지겠네요. 림프콜라는 패시브한 사람 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가장 약한 핸드라고 해봤자 7-6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만 리버에 클럽이 떨어졌을 때 책백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클럽 드로우를 가지고 턴까지 콜을 했다면 리버에는 플러시 맞춘 상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스가 하나 더 떨어지면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에이스-X 콤보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턴에 가질 수 있는 거의 가장 약한 핸드인 7-6나 파켓 8 이런 핸드들도 리버에 배팅하면 더 이상 콜을 안 해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스 잭이 아니라 에이스 퀸, 에이스 킹이라면 과연 밸류벳이 가능했을지. 상대방이 멀티웨이 림프콜 상태라서 솔버로 좀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좀 대략적인 레인지 한번 설정해서 돌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큰 의문점은 이제 리버의 밸류벳이 되냐 안 되냐겠죠. 리버의 밸류벳 플러시면 당연히 밸류벳을 할 거고 플라우스 콤보들도 당연히 밸류벳을 할 겁니다. 에이스-X로 이제 밸류벳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인포지션인데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핸드입니다. 파켓 텐스 스몰 블라인드에서 딜링 받고요. 얼리에서 림프 했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6BB로 아이소 시도합니다. 얼리 포지션이랑 해접이 되고요. 플랍은 에이스 킹이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는 얼리 포지션에서 림프콜 하게 되는 핸드들 중에 이런 하이 카드가 의외로 조금 있다는 게 좀 문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드에서는 당연히 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프너이고 OOP에서 파켓 텐스로 체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텍스처에서요. 그리고 다른 약한 모든 핸드들도 블러프를 하면서 더 강한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보드죠. 작은 벳, 레인지 벳을 선택하게 되고요. 5BB로 배팅합니다. 상대방이 콜을 했고요. 턴은 이제 4가 떨어지는데요. 보드 텍스처는 변한 게 없지만 플랍에서 레인지 벳을 하고 턴에서는 너무 머지하게 벳하면 안 될 것 같은 보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히어로가 OOP라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인포지션이라면 그냥 머지하게 중간 사이즈 선택해서 실제 중간 세기의 핸드들도 배팅을 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림퍼지만 얼리 포지션에 있다는 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라서 책을 결정하니까 여기서 스텝이 나옵니다. 17.5BB로 스텝이 나오고요. 그때 디펜스를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명확한 이유는 지금 되짚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에이스나 킹 둘 중에 하나만 들고 있어도 거의 드로잉 데드거든요. 그렇다고 림퍼가 파켓 퀸스, 파켓 잭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럼 진짜 그냥 랜덤 블러프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혹은 파켓 9, 파켓 8 이런 핸드들이 배팅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브로드웨이 카드 2장을 들고 있다면 그런 핸드들 상대로 프로텍션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콜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 핸드들이 한 번 더 뱃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했었고 리버에는 쇼다운 밸류 있으니까 책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콜을 한번 결정하게 됐는데 리버에는 잭이 떨어집니다. 잭이 떨어지고 체크했고 얼리 포지션이 좀 크게 뱉합니다. 38BB로 배팅하네요. 잭X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히어로가 생각했었던 88이나 99 이런 핸드들도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에이스도 정말 강한 에이스거나 아니면 킹에스를 랩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것도 아니면 랜덤 에어핸드거든요. 그냥 플랍 보자마자 나는 플로팅을 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고 아무 랜덤 투핸드로 진행을 하는 것. 이 사이즈에는 실제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텐스로는 콜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에이스-X는 거의 다 콜일 것 같고요. 제일 약한 핸드로 콜한다는 퀸스가 있을까요? 여기서 콜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레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하고 옵스 오픈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완전 랜덤 블러프였죠. 블러프를 당했지만 열받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개인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세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이스 핸드 한번 외쳐주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핸드 이야기해볼게요. 컷오프에서 히어로가 에이스-6 하트 들고 있었고요. 조금 테이블이 뜨거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더블 스트레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먼저 오픈을 하게 됩니다. 12BB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스트레들 팟에서 이렇게 3X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라이브에서는 3X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3X보다 더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전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랬고 컷오프에서 사실 3벳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핸드 콤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더블 스트레들 팟이다 보니까 오픈 사이즈가 커서 3벳 블러프를 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현재 테이블 분위기에서 해당 핸드도 충분히 진행할 만한 핸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블 스트레드를
했던 그 마지막 핸디가 너무 오버 어그레시브하다라는 리드가 있었습니다. 플랫을 하게 되면 그 핸디와 3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장 인포지션에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나쁘지 않은 핸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콜 결정하게 되고요. 실제로 더블 스트레이트를 했던 좀 어그레시브하신 그분까지 콜을 해서 3A가 됩니다. 킹, 퀸, 9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플랫콜러보다는 오픈한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보드일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플러시 드로우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트가 2장 있었고요. 플랍에서는 오프너가 15BB 베팅하게 됩니다. 스트레들이랑 블라인드 포함해가지고 팟 사이즈 계산해보면 대충 한 3분의 1 벳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 정도 사이즈에는 당연히 너 플러시 드로우로 당장 폴드할 수는 없습니다. 레인지 어드밴테이지와 어드밴테이지 둘 다 밀린다고 생각해서 레이즈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 선택하고 턴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들 자리에 있었던 분이 3X로 레이즈를 하고요. 놀랍게도 오픈했던 사람이 폴드하게 됩니다. 히어로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든 생각은 스트레들 자리에 있던 분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다는 리드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더블 스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프리플랍의 액션을 끝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취약한 핸드일 거예요. 킹 3 혹은 퀸 5 이런 핸드일 가능성도 높고, 킹 잭 이런 핸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잭10도 있습니다. 잭10 옵스도 있고요. 다만 이거는 리드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강한 핸드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랜을 짰어요. 일단 저는 너 플러시 드로우였고, 턴에 이제 하트가 떨어지면 잼을 하는 거고, 혹은 상대방이 무서워할 만한 보드가 되면 잼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드에서는 이제 에이스, 잭, 10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냥 블러프 잼 하려고 했거든요. 블러프 잼을 하더라도 너 플러시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퀴티는 있는 상태일 거예요. 혹은 턴에 에이스를 맞아서 블러프 잼으로 결정하고 잼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보다 앞서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스라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돌아서 보니까 너무 용감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책 레이즈 사이즈가 3X긴 한데 남은 스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펙티브 스택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한 250BB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턴에는 잭이 떨어지고요. 하트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배럴해오는 사이즈가 40BB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스택이 150BB 정도 남아있었고요. 계획했던 대로 그냥 잼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스냅홀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드가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용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히어로가 가질 수 있는 블러프 콤보 중에는 베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플러시 드로우에 너커터 있는 핸드죠. 라이브적으로 좀 상대방을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플레이했던 핸드지만 어떻게 보면 또 GTO적으로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위자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핸드입니다. 에이스 퀸 옵스시고요. 하이잭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SB에서 한 16BB 정도로 3배 꽤 크게 나옵니다. MP나 EP면 폴드에도 무방한 스팟인데 하이잭이면 콜해도 될 것 같아요. 컷오프면 100%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뱃을 어그레시브하게 한다라는 리드가 있으면 플레이해도 문제없는 핸드긴 합니다. 우리가 GTO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인지들은 굉장히 타이트하죠. 라이브 세계에서는 특히 어느 정도 좀 3뱃을 좀 액티브하게 한다라고 하면 실제 그 레인지보다 훨씬 더 넓게 3뱃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3뱃 디펜스 했고요. 플랍은 킹잭 8 레인보우였습니다. SB가 15BB로 C벳 했고요. 하이잭에서 이제 플로팅 할 수 있죠. 너커터도 있고요. 실전에서 이제 콜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즈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퀸10 같은 오픈핸더를 콜로 진행하는 대신에 에이스 퀸이나 에이스 10 이런 거터류를 블러프로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GTO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할지 좀 궁금하고요. 선에는 5가 떨어졌고요. 상대방이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0% 플로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요. 실전에서 그냥 체크했던 것 같아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팟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플레이할 때는 컨디션 좋은 상태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돌려보면 설마 플로팅 안 하나? 리버에는 4가 떨어졌고요. 상대방이 체크했을 때 저도 그냥 체크백 했습니다. 턴에 체크백을 할 수 있더라도 리버에는 블러프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쇼다운 밸류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상대방이 머지하게 뱉했던 파켓 6, 파켓 7 이런 핸드들 상대로 홀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 11 메인 핸드고요. 컷오프에서 에이시스 드링 맞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어서 블라인드에서 투 빅 블라인드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둘 다 빅 블라인드를 지불하고 버튼에서는 스몰 블라인드를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팟에 이제 데드머니가 2.5BB가 있는 거죠. 3.5BB 오픈 결정했고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4BB 오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블라인드에 있던 사람들이 콜을 해서 3웨이가 되고요. 플랍이 에이스 잭 9 레인지 벳을 한다면 작게 벳할 텐데 3명 상대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적당한 사이즈 선택해서 벳했습니다. 6BB로 베팅했고요. 스몰 블라인드에 있던 사람이 콜하게 되면서 해적이 됩니다.
턴에는 퀸이 떨어졌는데요. 퀸이 떨어졌을 때 오버벳으로 45BB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상대 뭐 폴드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레이즈를 맞게 됩니다. 120BB로 레이즈를 맞게 되고요. 상대방은 완벽히 킹10을 랩하고 있죠. 이 사이즈의 레이즈를 맞으니까 이제 조금 아차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킹10 콤보는 웬만하면 다 살아있을 거거든요. 심지어 킹10 옵수까지 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킹이나 10을 블럭하고 있는 핸드로 블러프를 하고 있겠죠.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를 랩하는 뱃을 하니까 갑자기 오버벳 행동을 했던 게 후회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120BB를 콜하더라도 서로 비하인드에 거의 한 200BB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고 있더라도 리버 아웃수가 꽤 있습니다. 잭, 9, 퀸, 에이스, 10 아웃수 남아있으니까요. 인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버 상황 보려고 콜을 했고 리버에는 에이스가 떨어집니다. 히어로는 에이스 쿼즈를 들고 있죠. 지고 있다면 역전을 했을 텐데 근데 더 밸류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퀸이나 잭, 9이 떨어졌다면 뭐 추가적인 밸류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에이스에서는 뭐 더 이상 밸류 얻기가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 뭐 예상대로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 젠바가봐야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밸류가 뭐 좀 작은 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4분의 1 뱃을 결정하게 됩니다. 60BB 뱃 결정하게 되고요. 상대방 거의 5분 넘게 당구하다가 폴드합니다. 아마도 킹10이었던 것 같아요. 리버 배팅 사이즈의 경우에는 익스플로이트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쁘지 않은 뱃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GTO는 뱃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 11 핸드 끝내고요. 위자드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히어로가 버튼에서 오픈, 멀티 됐었죠. 플랍이 에이스 7, 3, 투톤이었고요. 컴뱃에서 컷오프만 콜하고 해접이 됐었던 밭입니다. 실제로 멀티에이라서 이만큼 많이 배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지션에서 태페어를 들고 뭐 체크백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턴에서 5가 떨어졌고요. 계속 배럴 이어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지션에서는 이제 배팅을 이어나가게 되면 큰 사이즈로 배팅 이어나가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탑페어들을 꽤나 많이 체크하고 있죠. 에이스킹, 에이스퀸까지는 명백한 밸류벳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스잭 같은 경우는 체크 비율이 꽤 높네요. 리버에 에이스가 떨어졌고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에이스 트립스에 굿 키커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인포지션에서 배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버는 에이스킹조차 체크백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건 플러시 콤보도 꽤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인포지션에서 굳이 플러시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히어로 하이잭 오픈, 스몰 블라인드 3벳에 콜하면서 플랍 보게 됩니다. 플랍은 킹잭 8 레인보우였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큰 사이즈로 많은 배팅을 할 것 같아요. 보드입니다. 하지만 솔버 체크해보니까요. 작은 사이즈 레인지 배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미디움 사이즈 배팅했었죠. 히어로는 콜 선택했었는데요. 실은 여기에서 이제 에이스 퀸, 킹 퀸, 에이스 같은 경우는 레인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플랍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오프수디 핸드들을 쓰지 않죠. 심지어 킹10 수디, 퀸10 수디도 일부 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세계에서는 조금 사이즈를 고려 하더라도 이 레인지는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요. 이 세 개 콤보는 레인지 수정을 통해서 넣었고요. 에이스퀸 같은 경우는 디펜스 하고요. 언급했던 것처럼 심지어 레이즈까지 할 수 있는 콤보네요. 턴 5에서 이제 상대방 체크해 오는데요. 히어로가 여기서 체크백 선택했는데요. 플로팅 마음 먹었는데 배팅하지 않아서 좀 후회가 된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에이스10, 에이스퀸 이런 콤보는 플로팅 콤보라고 보여집니다. 리버에 도착했는데요. 4 스페이드 떨어졌었고요. 5피에서 한 번 더 체크해오고요. 히어로 여기서라도 이제 배팅했어야 됐다고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확실히 에이스퀸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 배팅으로 플로트 시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현 상황에서 에이스아이들이 이제 쇼다운 밸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플랍 선택은 좋았지만 턴하고 리버 선택이 굉장히 아쉬웠던 핸드였네요. 오늘의 메인 핸드였죠. 스몰 블라인드랑 진행했던 빅팟이었습니다. 일단 스몰 블라인드와 해적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지션에서 플랍부터 오버벳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서로 너무 딥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팟 사이즈와 남아있는 스택 보면 SPR이 30이 넘죠? 34, 35에 가깝습니다. 히어로는 미디움 사이즈 배팅 선택했었는데요. 배팅 사이즈 한번 조금 수정해보도록 할게요. 수정했고요. 미디움 사이즈 배팅하고 스몰 블라인드 콜 하는 상황으로 턴 보겠습니다. 턴에서 스몰 블라인드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여기서 히어로 오버벳 선택했었죠. 스트레이트가 완성되는 모드라서 오버벳이 조금 별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탑셋 가지고 오버벳을 하네요. 사이즈도 200% 사이즈로 꽤 크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킹10 옵셋이 플레이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다. 스몰 블라인드가 레이즈 했었고요. 여기서 탑셋 같은 경우는 폴드하지 않네요. 셋 콤보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네요. 올인하는 콤보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콜 결정하면 리버의 SPR이 0.8, 0.9 이 사이로 남는데도 폴드하지 않네요. 리버 스몰 블라인드에서 체크했었죠. 이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올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전에서는 쿼드를 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22% 사이즈로 베팅을 했었죠. 하지만 추천되지 않네요. 여기 이미 만들어진 팟 사이즈랑 현재 남아있는 스택을 비교해보면 굳이 여기서 작은 뱃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올인을 하는 거랑 작은 사이즈 베팅이랑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프레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 11 GTO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 1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